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지룡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맨발 걷기인데요. 완전히 열풍을 이룬다는 그런 소식을 접할 수가 있고요. 일부 장소에서는 그 관리하는 주체와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과의 어떤 다툼도 있을 정도로 요즘 아주 핫한 건강 주제가 맨발 걷기인 것 같습니다. 이 맨발 걷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항상 있어 왔었어요. 인류가 신발을 신게 된 그 이후부터 아마 모든 문화에서 이야기거리로 주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매 한 10년, 20년마다 또 유행이 돌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또 지압 슬리퍼라든지 찜질방이나 건강시설에 자갈 같은 걸로 일부러 발 자극을 주는 이런 시설들을 해놓고 고객들이 와서 잠시나마라도 발에 자극을 받도록 해놓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었죠. 기존에도 산길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산행을 비교적 자주 하는 편인데 북한산이라든지 도봉산 같은 데도 많지는 않지만 항상 등산화를 가방에 메고 집에서 산까지는 신발을 신고 왔다가 산에 접어들면 맨발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을 비는 시간 없이 항상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열풍을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맨발로 걷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론적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한의학에서 발 반사구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귀에다가 침을 맞는 걸 이침이라고 하고 손에 침을 맞는 걸 수지침이라고 하는데요, 이침, 수지침, 발 반사구 전부 어떤 원리냐, 홀리스틱이라는 전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체의 일부가 우리 인체 전체를 반영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발에서도 여러분들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발 반사구라고 해서 발의 어떤 부위가 어떤 장기라든지 인체 부위와 연결되는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 반사구 이론에 입각을 해서 맨발로 이 발에 자극을 주면 우리 몸의 전신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하나가 또 있고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걸을 때 우리 균형 감각이라든지 이런 감각들이 뇌가 더 자극이 된다, 이런 이론들. 발을 자극함으로써 전신의 건강을 도모한다는 이론 때문에 이렇게 맨발로 걷는 것이 새로운 건강법으로 지금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좋아요. 우리가 신발을 신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나 우리 흔히 말하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맨발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단지 그 사람들이 건강한 것은 맨발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분들이 맨발로 살면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맨발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조건 따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발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할 때는 유리라든지 못이라든지 부러진 어떤 물건들이 내 발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안전에 꼭 유의해서 실천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당뇨 환자들은요, 발에 상처가 나면 잘 낫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당뇨발 또는 당뇨족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것이 혈관이 얇은 곳에 가서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당뇨가 무섭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핏줄이 얇은 데가 어디냐, 대표적인 눈, 그 시력에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가 콩팥, 우리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서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콩팥에는 모세혈관, 미세혈관이 많거든요. 당뇨 걸린 분들은 눈이라든지 콩팥 같이 아주 미세한 혈관이 많은 데 가서 피가 엉겨서
질환이 생기는데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모세혈관을 피가 찐득하고 걸쭉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에 상처가 났을 때 그 발이 낫지 않고 발이 썩게 됩니다. 그래서 괴사라고 표현을 하죠. 의학용어로. 괴사가 일어나면 재생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발가락이나 발 전체를 잘라야 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가 유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당뇨 환자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절대 발에 상처가 날 정도로 모든 건강법이 그래요. 우리 몸에 해가 될 정도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넘치는 것은 모자르니만 못한다. 차라리 신발 걷고 걷는 게 발을 다쳐가면서 맨발로 걷는 것보다 훨씬 득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유의사항을 꼭 유의하셔가지고 첫 번째, 안전한 곳에서 조금씩 맨발 걷기의 양을 늘려서 우리 연약해져 있는 발의 표면이 조금이라도 훈련이 된 다음에 그 걷는 양을 늘리거나 좀 더 험한 지형에서 걷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너무 내 발 건강에 취약한 분이 다른 사람들이 다 맨발로 걷는다고 해서 따라 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요.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시고 오랜 기간 수련을 해서 비교적 발바닥이 딱딱해진 다음에 험지에서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맨발 걷기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발 건강을 해쳐서까지는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맨발 걷기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발 반사구라는 이론이 있죠. 발이 우리 인체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이런 이론인데요. 저희가 발 반사구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할 때는 어떤 특정 부위라든지 특정 기관이 부실할 때 그 자극점을 지압기나 침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극을 줌으로 해서 특정 문제가 있는 기관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이론으로 발 반사구라는 이론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맨발 걷기는 딱히 어떤 특정 부위를 목표를 가지고 자극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 건강에 모호하긴 하지만 우리 온몸의 건강에 전반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맨발 걷기의 목적이라고 또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압 도구라든지 이런 걸로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신의 건강에 도움을 도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손과 발에 말초혈관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발로 걸을 때 모세혈관들이 자극이 됨으로 해서 순환, 이 발은 우리 심장에서 가장 먼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났을 때 좀 덜 낫기도 하는 거고 더디 낫기도 하는 거죠. 아까 당뇨 환자 말씀드린 것처럼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걸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론들이 우리 이침, 귀에 침을 놓을 때 이침, 손에 침을 놓을 때 그 수지침도 거의 유사한, 그러니까 인체 축소판이다, 이런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반사구라는 게 발이 우리 인체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니까 맨발로 걷기가 우리 전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신발을 신고 걸을 때보다 더 예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적인 도움, 그리고 균형 감각에 대한 도움도 될 수 있으니까 맨발 걷기는 권할 만한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맨발 걷기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었죠.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막 찬성을 하면서도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아마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이렇게 했더니 어떻더라, 이런 반응들. 어떤 건강법이든지 이렇게 선풍적인 유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게 무엇이냐? 바로 맹신입니다. 맹신.
맨발 걷기 분명히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또 뭐라고 할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맨발 걷기 좋은 운동이에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댓글 중에 한 분이 맨발 걷기를 시작하고 혈압약을 끊었는데 혈압이 더 올랐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를 해서 혈압이 내려갔다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분들은 서서히 약을 끊으시면 됩니다. 근데 맨발 걷기를 하는 모든 분들이 혈압약을 끊어도 된다? 이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반드시 혈압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서서히 이렇게 바꿔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는 하는 모든 사람이 암이 다 치유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 맨발 걷기에 대한 책이라든지 이제 논문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급한 일반화인 거죠. 내 주변에 어떤 분이 암 환자였는데 맨발 걷기를 했더니 다 나았더라.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맨발 걷기 하나만의 결과라고 볼 수도 없지만 모든 암을 맨발 걷기로 다 나을 수 있다. 이거는 일반화의 오류인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맨발 걷기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게 아직까지 조사된 바로는 모든 질병이 다 낫는 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맨발 걷기가 좋은 운동입니다만 모든 질환의 만병통치일 수는 없다. 모든 질환의 증상이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든 질병을 완치까지 이르는 큐어올 만병통치는 아닐 수 있으니 너무 맹신하지 말자는 말씀이에요. 아까 일반화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나았다 이런 거를 보통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죠. 어떤 질병에 어떤 치료를 해서 쾌유된 일례 한 케이스라고 해서 이것 역시 의미 있는 보고로 채택이 돼요.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누적이 되어야만 유의성 있게 이것이 어떤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질환에 유의성 있게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맨발 걷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주의해서 하라 그랬더니 그럼 하지 말라고 그러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그분이 잘못 알아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맨발 걷기를 하되 주의해서 하시라. 얼마 전에도 전라남도 목포에 케이블카 타고 산책로를 걸은 적이 있어요. 고하도. 거기도 맨발로 걷는 분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담양을 갔거든. 중록원이라고 하는 어떤 공원에 갔는데 여기도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맨발 걷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널리 확산되고 있으니 맨발 걷기를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질환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맨발 걷기를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해보세요.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혈당 체크를 해보시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 체크를 해보시면 그 결과를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그 치료를 당장에 중단하고 맨발 걷기만 할 것이 아니라 치료는 치료대로 하시면서 생활 건강 도움 되도록 맨발 걷기도 병행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맨발 걷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 댓글 중에 한 분이 Earth라고 하죠. 지구와 이 접지하는 것. 우리가 전기공사를 할 때 전류가 잘못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죠. 접지의 개념은 우리 인체에 도입해서 earthing이죠. earthing이라는
접지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외국 논문을 봐도 한 2010년 이 무렵에 도입된 가설이죠.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을 한 것이고, 국내 학위 논문 몇 가지를 봤는데 주로 청소년이라든지 특정 군을 대상으로 해서 뭐 혈액 검사도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 어떤 변화는 유의성 있게 측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어떤 이론이나 가설이라는 것이 다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런 이론 가설이 생겨나는 것이고, 정반합의 어떤 서로 논의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학설로 자리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설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연구 논문이 많은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 연구 논문들은 아직은 그렇게 유의성 있는 논문들은 있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은 좀 더 연구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 한의학 지식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맨발이 더 민감하게 균형 감각, 그리고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발에 있는 반사구를 자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초 혈관의 순환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발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뇌에 자극을 줌으로 해서 긍정적인 혈관의 신경에 좋은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싱은 또 조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문헌적으로 또 실험적으로 더 알아봐야 할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맞다 틀리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설이 아니고 이거를 지금 개념을 개발해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맨발 걷기 분명히 도움되지만 맹신하지 말자.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각종 검사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경과가 좋으면 치료의 단계를 낮추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뭐 약을 끊는다든지 뭐 치료를 중단한다든지 전문가와 상의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기를 하나 권해드렸고, 어싱 이론 제가 뭐 틀렸다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맨발 걷기에서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걷기예요. 맨발로 걷기 때문에 맨발 걷기라는 건강법이 유행을 한 것이잖아요. 맨발이 아니어도 걷는 것만으로도 얻는 이득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 맨발로 걷는 것도 건강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는 확언할 수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걷기이기 때문에. 다만 맨발로 걷기 때문에 그냥 걷기에 비해서 더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앞에 드렸던 우려의 말만 듣고 걷지 말라는 거냐,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말을 잘 전해드린다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분이 또 그런 분이 계시면 또 내가 말을 잘못한 건가? 뭐 이런 반성도 해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맨발 걷기를 하시되 지난번에 말씀드린 주의사항이 있죠. 발에 상처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초기에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숙달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하시고, 지금까지 받고 있는 치료는 점차 단계를 낮춰서 맨발 걷기로 모든 증상 질환을 다 낫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주의하시라. 그 다음에 어싱 이론은 좀 더 앞으로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오늘 전해드릴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거나 난 이거 반대세 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